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 송두범입니다. 예,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잠깐 인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정석 공주시장님입니다. 이쪽 두 분은 아까 발제를 했으니까 잘 아실 테고요. 두 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지역경제 김정태 과장님.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강석광 과장님. 예,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예상하는 시간이 9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한 4번 정도 신바람 정책 톡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아마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궁금했어요. 저도 제가 아까 청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공주시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그런 뭐 제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주시에서는 청년을 몇 살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30세요? 34세? 39세? 예, 또 다른 분? 청년이라는 게 사실 연령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공주시의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 그런데 똑같은 조례입니다. 전남 곡성이나 장흥 같은 경우는 나이를 18세에서 49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유엔에서 정할 때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청년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에돌로선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영어로는 아마 청소년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이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의 나이가 어떤 제도나 또는 그것을 규정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조례 중에 여기 지금 정종선 위원님 계시죠?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의 어떤 영역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청년의 어떤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라는 점 우선 참고하시고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토론의 순서는 두 분의 발제를 들으시고 그동안 이제 공주에서 사시면서 청년으로 사시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가능하면 향후에 공주시의 어떤 청년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제안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다 듣고는 이따가 혹시 이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분 과장님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제 두 분의 발제는 사실 일자리 물론 일자리는 아닌데 일자리로 시작해서 사실은
그 청년 정책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뭐 일자리만 알고 있지만 우리 그 조례만 하더라도 청년의 그 인권, 권리, 청년의 문화, 청년의 직업, 고용, 노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꼭 일자리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실 분을 좀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가 갑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그 조남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예. 서서 인사하고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징더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예, 전화를 하시고.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은 서울 사람이고요. 저희 공주대학교를 나오게 돼서 졸업을 해서 이제 창업한 지 지금 공주에는 이제 17년 정도 있었고 6년 정도 있었고 창업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청년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주시에 살면서 제가 한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주라는 곳은 되게 조용하고 이제 뭐 문화적 유산도 많고 이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뭐 요즘에 도시 정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예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청년들이 사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터를 알아보려고 재민청 근처에 집 가격을 알아봤었는데 그때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두 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청년을 위해서 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세워지긴 하지만은 실제로 정책들이 다 하드웨어적인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깐다거나 주변 외곽 경경이 좋아지거나 사실은 지역 청년들이 유입해서 살려면은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서 이런 콘텐츠나 이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니까 기존의 청년들이 잘하던 청년들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청년 정책과라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부서가 생기면은 만약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사실은 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청년들이 이제 불쌍하고 아직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청년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문화 축제나 이런 걸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력이 있어도 가벌병정도 내려가서 하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해결이 돼야지 콘텐츠 기업들이나 지역 사는 사람들도 많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최저시급 이상으로 알바도 해봤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원룸값이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남아서 뭔가 소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더 정책이 더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은 청년 정책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도 사실은
저도 이제 창가 구축되기 전에 이제 시의원님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민간 주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기청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거의 70% 80% 이상이 대학이나 기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장비만 사놓고 썩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차별화를 하려면은 결국은 콘텐츠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주가 타 지역보다 정책이 늦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근데 타 지역에서 이미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타 지역에서 정책을 다 한 번씩 실행을 해봤으니까 그 실패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면은 공주가 실행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이제 청년몰이라고 있는데 천안에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임대료 50%를 지원해줍니다. 근데 이제 1년, 2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났냐면은 건물주들이 50%를 지원해주니까 임대료가 2배로 뛰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50%를 지원해주니까. 그렇다면 공주에서도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나올 텐데 이런 사례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뭐 향후 5년간 인상률을 뭐 10%로 한다든지 좀 이런 사례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공주시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타 지역 사람이고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친해질만 하면은 다른 부서로 가셔가지고 결국 다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이런 부분인데 좀 청년 정책과라든지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생겨서 좀 더 정책이나 이런 예산들이 하드웨어적이거나 뭐 일자리 뭐 지원금 이런 것보다는 좀 뭐 창업 아이템이나 콘텐츠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공주시에서 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성님 그 첫 번째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청년 친화적이지 않다 도시가 공주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청년이 좀 살기 어렵다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저 시장님도 말씀을 아마 종합적으로 드릴 것 같고 혹시 두 분 그 과장님들도 혹시 말씀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메모해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마이크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스타트업에 다니다가 공주에 작은 책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지금 공주에 처음 내려온 거라서 아직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책 토론회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왔는데 좀 실망을 했던 게 한 시간 동안 발표하고 한 것들이 연구자와 그리고 정책의 수여자로서의 정책 너에게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줄 거야 라고 수여 집행자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일은 아닌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모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고 느꼈고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나와가지고 이런 정책을 할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에 답변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자와 관찰자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야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일자리라든가 정책이 시선이 모여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나 10년 정도는 그 사업, 그 영역에서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탁상 공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책을 입안하신다면은 이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혹은 선진국 사례가 아까 유럽 사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혹은 전체 10년 앞서 있다는 모든 것이 10년 앞서 있고 실패 사례도 10년 앞서 있다는 일본 사례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장인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저희는 지금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기술 분명 중요하지만 IT도 중요하고 그 외의 분야 우리가 좀 더 긴 생을 봤을 때 지속 가능한 꼭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삶의 어떤 일 만족감과 최소한의 그 삶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토론이든 좋고요. 따끔한 실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주 시민이 되어주시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정책 똑똑 디자인이 처음부터 아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마 오늘 또 특별히 아마 이 형식을 벌써 또 파격을 하기가 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서동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반영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주신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옆에 지금 권호상님 일본에서 지금 방금 돌아오신 것 같은데 구상하신 제가 알기로 커뮤니티 호텔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원상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분들 좀 이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도 말씀 중에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이 정책을 주도해서 입안을 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을 어떤 수혜자의 입장으로 보시고 우리가 이런 좋은 곳을 마련했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거야 이런 지금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로부터 정책이 나와서 그것을 행정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저희 법규나 조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회를 해주시면 지금 참석하신 청년들께서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토론회가 성립이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반나절 정도 검색을 좀 해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왔는데 국내에서 청년 정책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의 조례와 공주시의 조례를 비교해보면 청년 정책위원회의 참여 대상을 공주시에서는 당연직 공직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조례를 보면 청년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서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시흥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레진급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려면은 최소한 시의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급 이상을 계엄형 직위로 청년 활동가나 청년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충남 내에서 혹은 전국적으로 자 우리 공주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청년 친화 도시로 이제 가도듬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하시려면 그 정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만약에 제가 다른 도시에 다 하고 있는 정책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연령대에 들어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 2명이 모여서 아무런 주제로나 상관없이 연구 과제를 내면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청년 연령대에서 자기 개발비로 자기가 학업을 위해서나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안에만 있으면 청년들이 한계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육지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 청년이 육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3명 이상 팀을 짜면
27개 팀을 선정해서 1천만 원까지 해외 배낭 연수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이미 다 있는 정책이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퍼퓰리즘에 가까운 식으로 쏟아 부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청년분들끼리의 공동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유로운 의견 중에서 이제 행정에서 수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필요하다면 그 특정 인을 찾아서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오늘 같은 자리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그냥 끝났으면 여기 오셨던 청년분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다음 기회에 얼굴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의견 좀 내셔가지고 다음에 내가 낸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러 다음 기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공주시 행정에서는 한 줄 한 줄 다 검토해갖고 다 개별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상님 감사드리고요. 청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편으로 또 주문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주사 이렇게 세게 먹고 가면 조금 더 내성이 생겨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좋은 토론회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자체가 이번 하나로 아마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시장님의 성정상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여성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든 김에 죄송합니다. 이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 있는 주식회사인의 안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청년 정책 토론회에 왔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몇 달 전에 여기 정책 토론회에 왔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혜를 받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왔고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시면은 당장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모여서 다 의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유롭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수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니까 좀 힘내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분을 하프 하시죠? 하프 만드십니다. 하프를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지금 공주대 창업지원센터에 오셔서 요 앞에 분 먼저 주시죠. 아까 이쪽에 먼저 손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하프를 아주 소품 형식으로 작은 하프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직접 연주도 하고 계십니다. 공주에 아마 저런 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주로서는 아마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요. 하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은 오늘 막 주공아파트 계약하고 왔고요. 저는 사실 연고가 있어서 옆에 계신 언니가 이제 대전에 있다가 대전에서 알게 돼서 공주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제 놀러 오다 보니까 공주가 좋아져서 오게 되는. 혹시 전화이 어떻게? 이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연고가 있어서 오게 되는 경우인데 저는 공주가 좋아져서 제 주위에 저는 사실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주위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디자이너나 뭐 공방하거나 도자기 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뭘 해보고 싶어서 공주에 같이 내려가자, 공주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좋다고 말하면 제가 무슨 돈을 지원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에서 이제 유입되어 오는 그런 청년들에게 창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책이 있으니 너희도 내려와서 나랑 같이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제가 자랑할 만한 공주에선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원님 감사드립니다. 공주 시민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주민등록 하셨나요? 예, 내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히 청년들이 창업 지원 아마 제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충남에도 있고 공주에도 아마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 주실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전 공주시 청년보부상 협동조합의 최정화입니다. 아까 연구원님하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인 창의성이 없다라는 항목과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창의성 있는 아이템을 낸다든지 한다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항목이 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한 6년, 10년만 있으면 다 청년이 되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런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뭔가 쌈박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길게 보고. 네, 좀 이야기 좀 먹었나요? 예, 최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협동조합 하십니까? 잘 되고 있나요? 예, 다른 분들께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 공주시 사회연합회 부총무학원에서 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요. 저는 아버지께서 대전에서 화훼계통으로 좀 수입을 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하고 도매, 소매, 중매까지 다 하는 걸 맞는 걸 보다가 공주로 내려왔는데요. 좀 농산물 계통이나 이쪽으로 좀 판매로나 그런 그게 좀 너무 좀 느립니다. 그리고 좀 너무 생산량은 넘쳐나는데 판로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주변 도시가 지금 세종시도 있고 천안이고 이제 좀 주변 도시가 점점 커지는데 점점 농산물은 늘고 농사 짓는 사람들만 늘고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좀 농민이나 이런 청년분들을 시골로 불러오는 게 이런 보통 사업도 예술 사업이고 다 있지만은 조금 주변 도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공주시나 이런 데 주변 그 경제를 올려가지고 조금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살려가면서 더 좀 키우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 또 지금 또 공주가 주 생산물에 좀 쌀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강원도에서 또 쌀을 내서 팔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쌀이 국산쌀보다 한 10배에서 20배 맛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환경이나 그런 거나 그건
건데 제가 이번에 서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에 서울 그 철원 오대살에 대놓고 홍보를 합니다. 봤어요. 공주쌀이 얼마나 좀 그런가 아니면은 왜 홍보성이 없나? 사장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공주시나 이렇게 왜 홍보성이나 이름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게 좀 의문점이 되고요. 좀 생산량이 있는 만큼 좀 판매 방식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농산물이나 이런 이쪽으로 좀 인원을 땡겨서 아니면 청년들이 졸려들을 좀 퍼뜨려가지고 이곳저곳 많이 설립을 해서 설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셔서 합니다. 저도 그걸 하고 싶은데 현재 입장이 좀 안 돼가지고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입장이 되면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그 변진호 선생님이라고. 변진우입니다. 변진우입니다. 예. 우요. 변진우님. 예. 사회치 활동하시고 예. 농업에 아마 종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공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예, 그 앞에 아까 손을 드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행사업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재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리가 앞이라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41고요.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귀향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 오늘 이 자리 그 청년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이 창업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어느 정도 좀 맞춰져 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주로 이제 내려오면서 창업을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원래 이제 전공 분야가 이제 여행이다 보니까 그 공주에 내려와서 창업을 할 때도 역시나 이제 여행 쪽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외국에 나가는 이제 아웃바운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쪽 그 아웃바운드 쪽은 많이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고, 반면에 이제 공주에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 그 공주로 사람들 좀 유입하기 위한, 오늘 이 자리도 결국은 공주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머물게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제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주 안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이런 과정을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제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 여행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외지에서 이제 공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서 이 공주에 대해서 저는 공주에 살았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이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실상 이제 공주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공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이제 경험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제가 공주에서 자라서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그 공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내려왔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경험을 좀 시켜줘서 혹시나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공주에 정착한다고 하면 그 누군가보다도 이 아이가 공주의 전문가로서 자라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는 이제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다시 창업을 하는 이제 성장을 해서 창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올해 4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는 이제 학교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해보면 다시 공주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공주에 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 결국에는 학교에서 공주에서 그 학업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주하는 수요를 가급적 좀 줄이고 공주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 특히 뭐 공주의 대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공주대학교도 있고 뭐 공주교육대학교도 있고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공주였던 이제 영성대학교도 있고 다양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공주에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주어지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오펀데이 대표님이시죠? 예, 그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요. 사실 제가 인구 이동 통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주를 떠나는 인구의 특성이 젊은 층, 고학력, 그리고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게 것으로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주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만 모여서 아마 논의를 하셔도 좋은 어떤 그 대안들이 아마 모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어떡하죠? 일단 저 뒤에부터 한번 갔다가 이렇게 보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에 공주대학교에 창업한 수리치 대표 이기수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창업에 대한 공주시에서 그 좋은 사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뭐 예를 들면 되게 그 세심한 배려인데 오늘 같은 이런 정책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회의가 있을 경우에 타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아이들을 돌봄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적극적인 그 여성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 참여를 돕고자 하는 그런 배려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구 유입에 대한 지금 정책을 그 교육대학교 내지는 공주대, 영상대 약간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지원금만 사실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공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어쨌든 과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부족하다고 사실 느꼈고요. 그거는 마치 귀농귀촌 지금 정책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정 시간에 그냥 돈을 주고 나면 사실 그리고 그 성과집이 될 만한 성과 지표만 채우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실 귀농귀촌 내지는 인구 유입에 의해서 공주에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고 사실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갔는데 이번에 뭐 무슨 이사 기금 얼마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한데 아차 이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좋은 정책들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좋은데 귀촌하거나 어쨌든 여기 귀향을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혜택들을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청년 전체 정책 토론인데 청년 변자제가 없다는 게 일단 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공주가 사실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영상정보대가 있는데 혹시 그 대학에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밖에서 사실 하는 얘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주에 있는 대학들을 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주대 섬, 그다음에 영상정보대 섬, 그다음에 공주교대 섬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주시와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걸로 네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대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깔끔한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몇 분 왔는지. 혹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셨으니까요. 어쨌든 그 인구유입 정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떠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중요하다. 그 말씀은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오늘 이런 여기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아마 다음에는 이것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해봅니다.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공주 사는 주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숙기가 없어서 말을 좀 두껍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먼저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이 이제 타지 출신 분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주 출신 사람들이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일단 먼저 아까 이제 권호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제 공주 시민의 입장에서 해명을 해드리자면, 공주시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만 청년 대책이 공주시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제 세종시가 생기면서 영상대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공주시의 청년들이 많이 세종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문제가 됐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이미 공주시청 분들과 공주 시민들이 청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아까 발표 저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지만 좀 이제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마도 이제 공주에 오셨으니까 아마 공주에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충남도 사회조사 연구는 읽어보지 않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작년 충남 사회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왜 공주를 떠나려고 하냐, 그리고 공주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1위가 일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공통적으로 1위를 뽑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학력자고 또한 가구소득이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시스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게 기업 유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기업 유치가 공주시 소재의 어떤 저소득층 내지는 저학력자들한테 가장 먼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학력자들은 상태가 어떤가?
실제로 공주시 지금 청년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주시 이제 대학생 이상 고학력자들이 사실 60%가 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8%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공주에서 일을 안 하고 자꾸 세종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그 사람들을 공주시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갑자기 SK, 현대, 삼성, 공주로 못 옵니다. 그런 기업들에서 소위 말하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기업들 유치보다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 사람들이 세종, 천안, 대전 아니면 아산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는 공간, 그런 교통, 그런 편의를 공주시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교통으로 가게 된다면 주거가 문제가 될 겁니다. 공주시에 지금 신관 일반 청년, 저희가 청년이라고 한정해서 한다면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관은 못 삽니다. 그러면 강남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강남 쪽에서는 지금 공주시가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민천 주위에 문화사업시설 좋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여기에 정주시키려면은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옹영동 누딜 사업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옹영동하고 중학동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내려온 그냥 그 도시재생 사업이고 주택도시공사에서 나오는 기금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남 대부분의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주거지원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게 좋습니다. 만일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창업 문제입니다. 여기서 계속 창업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단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팀을 뽑아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0만 원으로 사업 절대 못합니다. 사무실 얻어도 1,000만 원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소프트웨어적인 거, 예를 들어서 IT 기술 같은 건 1,000만 원 창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주대에 공과대가 없습니다. 그 많은 우수한 두뇌들이 대부분은 공주대에 있는 인구지만 대학생, 재학생까지 해가지고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문 사회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0명한테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몰아서 소위 말해서 공주에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한 팀에 1억씩 몰아준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합시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원 사업은 한 번 받고 끝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쪽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원 사업은 한 번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기자재를 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융자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 사업으로 가서 청년들이 그 자금을 받아서 스스로 갚을 때까지 노력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윤 창출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공주시청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원 선생님, 예? 주지원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조지형입니다. 조지형님이요. 예, 상당히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자리에 오셔서 발제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을 늘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해 주시면 어차피 이제 하실 말씀 여기서 다 풀고 가셔야지 손 들었는데 안 시켜줘서 못 하시면 집에 가서 들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손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예, 저 뒤쪽에 마이크 좀 어디가 있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 살고 있는 조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주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거를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청년 정책 토론회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주시에 대한 애정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시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졸업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졸업을 했을 때 내가 이 공주시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남소대에서 2개소에 지금 청년 공유공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진하고 천안, 대전에는 9개의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정책 같은 것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이런 일자리적인 정책이나 또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사업들,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메이커 스페이스, 그것도 단순히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선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예, 먼저 그럼 앞에 손 드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클릭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청년 창업으로 창업을 했고, 이번에 지금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에 교육기업으로 입주해 있는 상상출력소 대표 윤종화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정책 지원해 주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 그게 저는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회성으로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걸 했을 때 첫 번째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사업만 보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단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요. 제가 일단은 메이커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이나 그 세종 그리고 서울 같은 데서 메이커 활동을 해왔습니다. 3D 프린터 교육도 하고 코딩 교육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규어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공주로 왔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식이나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 대도시랑 많이 분위기가 달라요. 이런 메이커 활동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화재 야행에 나가서도 제 작품을 보여주고 그 3D 프린터를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애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애기는 뭐 얼마면 이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얼마면 이 부분에도 좀 얘기할 게 있는 게, 다른 대도시에서는 제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 가치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서도 처음에 민간 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주에서는. 왜냐하면은 공주 시민들은 메이커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공공에서 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봐 이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메이커 장비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구축을 한 상태에서 공주시에는 어떤 메이커들이 있나 먼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사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한 뒤에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들과 융합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화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조금 해야 될 텐데요. 그 질문 기회는 드리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 세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조직이 공주시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주 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는 못 왔고요.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면서 혹시 불편한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오늘의 자리가 이게 공주가 그러니까 청년의 범위를 너무 좁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니까 공주를 사업할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공간으로서의 공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라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애를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년의 범위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주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까지는 키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시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아니어서 여기서 인문계를 보내고 싶어도 만약에 그 몇 개수가 안 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면서 그 공주에 대한 관계 맺기가 아예 끊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서 유출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공주대에 다니고 졸업한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공주대학교 이제 공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인문 계열과 관련된 일자리가 공주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정착하려고 해도 기득권들 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발붙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학교를 이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층간에서 뭐 이렇게 중동이나 이쪽으로 이제 원도심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뭐 교통편을 조금 편의를 통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면 분명히 그냥 일하러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그냥 사는 곳으로 인식하는 그런 공주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 공동체 세움의 국장님 조남을 아는데 조남을 말씀합니다. 네, 저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공주 시민이 행복해야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핵심 부분만 좀 말씀 주시기 바라고 저 뒤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청년봉사협동조합에서 온 권두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건의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정책 토론, 청년 정책 토론 같은 거 할 때 입구 쪽에 명함 테이블 하나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희끼리 여기 뭐 나와 계신 분들,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봤으면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우르르 나가버리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 정책 토론 때도 그렇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다른 토론회나 그런데 컨퍼런스 가보면은 명함 테이블이나 아니면 전단지 놓는 데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드니까는 최소한 명함 놓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회사를 소개할 만한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유인물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끼리 힘을 뭉쳐볼 수가 있거든요. 연대가 저기 구도심 호텔 생각하신다는 그 권호상 대표님 그분 말씀인데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도심 호텔 여러 구도심 지역 안에는 여러 콘텐츠들이 뭉쳐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분들끼리도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쉬워요. 테이블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 토론 중간에 그걸 위해서 브리타임을 한 30분 정도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듣기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가능하시다면은 시장님이야 사회자 박사님들이 다음번에 테이블을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지금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통보회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책을 통보하고 저희 서로 난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통보하는 거지 이건 토론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듣기만 하시고 대답을 거의 안 해주시죠. 그럼 토론이 아니죠. 통보죠 서로.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부성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권두원님 맞죠? 예, 오늘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에 시장님 이거 청년 한 판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퍼실리테이션 방식이든 타운홀 미팅 방식이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공주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고 원도심에서 살고 있는 김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제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정책이라서 제가 나이로 청년이 되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사회자님께서 UN이 규정한 청년 나이가 65세까지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조금 편하긴 한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공주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이고 이들이 어떻게 공주에 정착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발표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관련된 분들은 다 대부분 청년들이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분이나 지금 오늘 발제하신 분, 사회하신 분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청년이 아니에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권호상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서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까 발제자님 말씀대로 시니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서로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앞으로 이 정책 토론을 떠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 하나는 여기 오늘 이렇게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 자격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앉아있고 공주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주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장을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외지에서 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도 똑같이 느낀 거라서 시장님께 직접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주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주민, 새 이주민들인데 뭐 아무런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공주시에 정착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들을 위한 뭐 환영회 같은 것들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최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정보도 주고받고 새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공주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주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싶은데 아무런 연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1년 반이 되면서 제가 공주를 이렇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노력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공주의 미래에 대한 여유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흥하거나 소멸하거나 제가 볼 때는 그게 몇 년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 그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정책 토론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여기 뭐 청년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오만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 시장님께서 아까 뭐 한 7번 정도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밤새서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계속 해야 겨우 우리가 뭔가 어떤 탈출구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들 밤새서 이야기해도 뭐 문제 없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절박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감사합니다. 김강호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인가요? 한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래놓고 한 3가지 좀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는 특히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는 어떤 좀 협소한 어떤 청년 연령 그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판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예. 예. 두 분 중에 아무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사회치연합회 연합회장 전정규라고 합니다. 사회치는 청년 농업인을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직장인분들은 사회치 단체를 잘 모를 겁니다. 제가 15년도에 내려와서 겪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주위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다들 기계로 바뀌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청년인들이 많이 시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농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재민님. 농업을 위해서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었는데 결국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세라믹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영국 대학원으로 같은 부자이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공주에서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공주시에는 철암청사기라는 도자기의 큰 전통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부흥을 했던 그런 문화유산인데요. 그것이 현재는 그 계룡산 그 도예촌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기성 작가분들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공주대학교 세라믹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청년 작가들은 설 자리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공주의 그런 지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작가 생활 시작하는 그 청년 작가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개인 작업실을 차리거나 이렇게 뭐 설비를 구입하거나 뭐 전시장을 이렇게 확보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분을 시적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조합을 이준기입니다. 예, 이준기님 감사드리고요. 영국 유학하신다고요? 예. 잘 다녀오셔서 공개 증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쪽 줄 가겠습니다. 이쪽 줄, 예. 이쪽 줄,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마이크를 잡으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좀 이제 저를 좀 공개를 덜 하려다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도 계시고 저는 유턴한 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에 있다가 27살에 공주의 정치로 귀환했습니다. 시의원 선거를 27살에 나왔었거든요. 네, 아는 분들도 웃으시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대학생 신분이었고요. 그때 선거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공주가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시라는 지역이 생기면서 공주의 10대 그리고 30대, 40대가 많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주에서 10년째, 9년째 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민감한 이유는 그 10대 그리고 30, 40대가 교육을 위해서 공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떠나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공주는 옛날부터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주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학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주는 절대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번째는 시장님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과연 10대, 30대, 40대 있는 분들이 세종시로 이사 갔냐고 생각하면 공주는 교육을 받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금강이 공주를 가로지르면서 주거 지역은 신관에 몰려있고 그리고 시내 지역은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집은 신관 선택했는데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려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시내로 와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하려면 사실 공주가 저는 리빌딩 돼야 되지 않나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만 신경 쓴다, 소프트웨어는 덜 신경 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책을 쉽게 바꾸는 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하드웨어적인 리빌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고 솔직히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담당하는 시장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주중학교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주거민들의 땅을 매입해서 그리고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원래 살던 곳이고 그리고 이거를 팔면 좀 많이 돈을 내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니까 오래 걸렸을 텐데 지금 하는 말씀. 저기 죄송한데 정확한 말씀 안 아 예.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요약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라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세종시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 굉장히 편리한데 공주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좀 욕심을 좀 내주시고 공주를 좀 멀리 본다고 했을 때 세종시로 떠나간 사람들이 공주로 많이 돌아오죠. 왜냐면 세종시가 교육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꼴찌잖아요. 전국에서 꼴찌 상황인데 그거를 좀 바꾸내려면 공주 시내 지역의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뭐 30대 초중반에서부터 그리고 40대 중반 이 사람들이 사실 돈도 제일 많고요. 잘 쓰고요.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좋으면 그곳에 주거합니다. 세종시로 넘어가는 사람 집 사서 나가거든요. 근데 가서 막상 가보니까
다들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이 진짜 선생님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이 자기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주로 다 돌아오겠다는 생각합니다. 공주는 교육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려면 공주라는 지역, 시내 지역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신고한 지역 안에 괜찮은 고등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넘어가야 정상적인데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볼 때 세종시에 갔던 사람들 안 돌아올 거고 공주에서 오래 좀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안 돌아올 거고 그 부분을 빨리 좀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주의 장점 중에 하나인 문화예술에 대해 신경 쓰시는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런 공주의 리빌딩 그리고 힘든 일 나서셔서 욕 먹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민호님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예. 저는 공주시 창업지원 사업에 올해 선정이 돼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왔는데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앞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빼고 공주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과연 몇 분이나 오셨나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손들이 됩니다. 왜냐면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에 그 청년들을 많이 취업을 해서 그 기업에 뭔가 이제 지원이 돼서 그 친구 따라 강남 온다고 친구 따라 공주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나 농업을 하는 거는 조금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예, 전함을 말씀드립니다. 신민혜입니다. 신민혜님 감사드리고요. 직장인이면 뭐 다른 지역에서 하셔도 관계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도 손 다 드셔야 되는데 앞에 예,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이쪽에 갔다. 그 같은 국가 사이치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농업은 하십시오. 네. 짧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한번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의고장 공주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공주시 염소협회장 송기원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농업을 떠나서 많은 분야에서 청년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상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여러 문제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공주시 농업 정책에 맞는 융복합농업인 환경 체험 농업을 하고자 합니다. 염소를 이용한 밤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모티브로 체험 농장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기술을 작년 공주시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로 등록시키고 주민들의 주민과도 협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많은 규제가 따릅니다. 물론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제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신성장과 새로운 시도를 막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규제에는 그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게 되는데요. 그 예외 조항 끝말에는 이런 단서가 항상 존재합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요. 그래서 이에 시장님께서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과 같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청년 농업인들의 고부 가치 창출을 위하여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전문 지식을 갖춘 젊은 농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기원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본이 어디입니까? 어디 송씨입니까? 아, 예, 여산 송씨입니다. 예, 좋은 가문이네요. 저도 여산입니다. 예, 농업하시는 분들 보면 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 갈게요.
순서가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 살고 있는 장재영이라고 하고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주는 교육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교육으로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인구를 영입하는 것보다 유출되는 인구를 막는 게, 그렇다는 소리는 청년이라고 해서 좀 젊은 20대 초반에 대해서 좀 국한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 진학 때문에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대전 천안권으로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실은 대학생들은 진학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른 대도시에 진학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소지를 옮기고 싶은. 왜? 교육시설이며 문화 여건들이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도시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육을 받고도 다시 공주, 내 고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컨대 이제 원광대학교가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근데 익산에 예전에는 원광대학교에 가는 많은 공주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취를 하고 당을 얻었거든요. 근데 공주역이 생기면서 통하기가 안 하는데 공주시 이 도심 안에서 공주역까지 가는 그 통망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 혹은 대전 천안으로 아까 앞서서 출퇴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처럼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랑요. 창업을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장소공간, 임대료의 절감을 해줬다 공주시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쉐어하는 모델 어떤 그런 정책 지원과 더불어서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이 교육인 거거든요. 교육도시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마지막 안타까운 것은 청년 정책 토론회라고 꿈을 한 개 갖고 말한다고 했는데 공주시 시의원님이 딱 한 번 참석하셨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자조적인 공주시의 현실이 아니라서 참석해 주신 정종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정종순 의원님은 무조건 참석하십니다. 예, 장재영님 감사드리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쪽 줄, 이 중앙 줄, 여성분 앞에. 일단 저도 공주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전에서 대학교 생활하고 일하고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가 아무래도 정감가고 좋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쉬다가 꾸역꾸역 이제 되는데 하고 기회가 생겨서 이제 작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완전 청년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공주 사람들은 약간 갇혀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당 쪽에 뭐 비누 만들기 센터가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건 되게 좀 그렇고, 그리고 센터를 하나만 지어서 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수요가 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한 2-3개씩 만들어서 순환시켜서 요일별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청년 창업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그 원도심의 재민정 길이랑 공항동 중학동? 거기 되게 제가 좋아하고 엄청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특성화시키면 오히려 관광지로서도 좋고 청년 창업도 그냥 이렇게 신간동에 하는 게 아니라 시내 쪽 그 재민정 길 쪽으로 만들어서 요즘에 보면 그 경리단길을 따라해서 샤루스길, 황리단길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복리단길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다녀왔었는데 경주도 사실 공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 문화가 많고 하는데도 황리단길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돈을 쓰는 건 젊은 층들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청년 창업 더하기 관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재민천이랑 공주에 자꾸 이상한 한옥을 좀 안 짓고 한옥을 왜 짓는지도 모르겠고 그 오히려 공주의 아름다움을 저는 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을 말씀 안 주셨어요. 오윤정이요. 오윤정님, 공주로 다시 돌아오심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정보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공주 사회교육연구소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청년 대표를 한번 뽑아주시죠. 이거 뭐 자리 없음 있으신 분들은 뭐 무조건 한다고 할 텐데 이렇게 뭔가 공허한 외침을 하는 게 사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보다는 그냥 대표 한번 뽑아서 그 대표한테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쌍박한 중간 지원 조직 하나 뽑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데 올 때마다 왜 분과별로 나누어서 진행되지 않는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농촌 얘기는 크게 관심 없고요. 정치 얘기도 크게 관심 없고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계신 분들 지금 결국에는 한 분만 얘기하시고 5분은 아무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분과별로 한 분 하나씩 들어가서 그 직접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를 원하고 돈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군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보다 결국은 듣는 사람의 입장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과별로 나눠서 좀 작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전문가들이 앞에 돈도 받으실 테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님이요. 따끔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따가 말씀을 앞에 계신 분도 당연히 주실 겁니다. 혹시 교육대학은 몇 학번이세요? 예? 아니 이게 몇 학번이시냐고요? 1학번이요. 제가 2014학번입니다. 제 새 후배네요. 따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이것은 어쨌든 7차례나 이렇게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시장님도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피드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6차례 그런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피드백이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었다는 건 예.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일단 그것은 아마 그동안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향후에는 향후에는 어떤 오늘 적어도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쪽으로 갈까요? 이제 없네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32분이나 지났고요. 30분이나 됐고요. 앞으로도 아마 과장님들하고 발제자 시장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발제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아마 많은 어떤 질문은 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한 10초씩 드리면 될까요? 10초. 질문요? 짧게 해주시죠.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앞에서 여기서 저는 이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에 살다가 7년째 공주에서 살고 있는 공주대 후문 쪽에 이야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인수 받으려고 왔어요. 거기는 원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처음에 쓰여졌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약간 재미를 더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주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 동생도 꼬시고 또 다른 여성분도 꼬시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발언했던 윤정이도 저랑 같이 공주장터라는 공장을 플리마켓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공간에 대한 제가 이제 주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실제로 1학년을 보낸 수련초등학교 보낸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1학년들까지 키우기 좋아요. 근데 1학년 보내기 전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꼭 이 학교 보내기 전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돌봄센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청년물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럴 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필요한 장소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서 놀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한다든지 자기들이 펼칠 수 있는 탤런트들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호서극장에서 아는 분들이 독립영화 상영관을 하신다고 했다가 무산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공간이 청년들 특히 그런 친구들이 그 층간터미널 그 옆에 옛날에 그 밑에 클럽 장소도 있고 1층에 상점도 잔뜩 있는 걸로 알고 현재 2층에 거의 폐가처럼 운영이 지금 되게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고마트 센터처럼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지어달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공간을 지금 공방하는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했을 때 같이 합쳐서 작은 공방 겸 카페를 하고 그 안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관련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빵도 굽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공간을 이렇게 어떻게 임대나 아니면 혹시 시장 쪽에 임대에 붙어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해서 혹시 그런 거를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자격은 안 되고요. 네. 일단 전화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권민혜라고 하고요. 예. 제가 한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논산에서 오늘 그 창업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했더라고요. 오늘 저도 시간이 나서 못 갔는데 이 안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아니면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로를 같이 상담하는 그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도심에 이제 어쨌든 들어오시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변호사님 한번 명함 한번 이따가 저희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좀 논의를 좀 하세요. 예. 시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일단 논의를 하셔서 솔직히 아마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 이야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순입니다. 기습적으로 좀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지금 이제 토론회 지금까지 시에서 진행됐던 거 계속 다 참석을 했었고요. 참석하면서 오늘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네, 방금 얘기하고 가셨는데 오늘 나왔던 계속 쓴소리들이 그동안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역시 청년들을 모아놨더니 나오게 되네요. 네, 다음부터는 아마 토론회가 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 모여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번 소상공인 토론회 하고 여기에서 만나게 된 창업자들이 많으셨었거든요. 네, 그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 지금은 그게 마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혹시 제 전화번호가 010-9232-5525번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 지금 네트워킹을 제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를 돕고는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들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기 농업 분야가 오신 것도 저는 다른 분야 토론회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만나기가 또 청년 중에서도 겹치지 않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분야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공간 안에 사실은 같이 들어가야 될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저도 두서가 없어지는 게 청년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문화 문제 다 연결이 돼야지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 자주 뵐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고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오늘 제가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많이 제대로 지체가 되도록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하실 분한테 기회를 다
제가 비난을 받아도 그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 10초 정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네,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 나와가지고 약간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도와준 그 아까 전에 그 공주 어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어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뭐 시국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청년 정책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거든요. 위원회도 참석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 시군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어서 손들고 얘기하라고 하면 기다리다가 이제 딴 얘기해서 마무리하는 상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구나. 근데 그 기회가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충분한 그 내부에서 청년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있으면 시에서 뭘 하지 않아도 공주시는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은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 다 해소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짧지만 여기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까 그 안영수 대표님, 주식회사 힘도 하프업 아시는 분들, 차학카페 때문에 만나시는 권 대표님도 굉장히 정말 열정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제가 발제할 때 메이커스페이스 공주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분들 차학카페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공주시가 해야 될 메이커스페이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프, 많은 사람들이 하프 소용하는데 우리나라 처음이거든요. 하프 공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 여기 아까 뭐 원도시 호텔 만든다는 것도 이런 것들 공방 만들어서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메이커스 스페이스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들 혹시 한 30초씩 드릴까요? 1분 하시나요? 예, 1분. 네, 30초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저는 그 정말로 따끈따끈한 시책을 몇 가지 발견했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 지역경제 과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도 이미 했었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던 신선한 답이 오늘 좀 몇 가지가 보였거든요. 정말로 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셨던 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짚어보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 창업 지원제도 건의를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0분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별도로 보내주시면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따끈따끈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명언을 주신 게 저희가 그 현실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같은 것이 있네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 메이커의 이제 그 메이커 대상자를 메이커들을 한번 파악해보라는 의견도 정말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하게 될 텐데 그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청년 그 공유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여성정책 여성가족과장 강숙관입니다. 여성과 청소년 정책의 이제 전반을 다 다루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말씀들 정말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쓴 지가 사실은 뭐 시장님도 계시지만
올 1월에 청년이 그동안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 대책이. 그러다가 전반적인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좀 늦게 출발한 건 맞고요. 이런 자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첫 자리고 오늘은 얘기를 듣고자 한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2번, 3번 계속 의견을 듣는 자리를 더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톡톡에 참여해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이제 시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이 나오신 의견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아마 뭐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보니까 시장님 굉장히 많이 적으시는데 아마 뭐 늦은 시간 감안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려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굉장히 잘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발제 중간에 와서 인사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양한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토론보다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했던가요?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청년정책위원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서 다음 회의 때 사실 여기에 다 배석해야 맞는데 대신 전하기도 어렵고 저는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중간에 가신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물론 저희는 시간이 충분하면 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이진 않으니까 저희가 이걸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한 목적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주시의 재정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어떤 걸 어떻게 펴야 되나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목적은 별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이 모임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뭐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지만 또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기본 자문기구가 있고 또 의회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한 해 한 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의 목표하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의 목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맞춰 나가고 시정부가 청년들 더욱 잘 이렇게 받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부분은 좀 실망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 만났다 이렇게 양해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려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하고 당진시 정책이 있었는데 아산시하고 당진시가 우리랑 비슷해 보이지만 공주시는 또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시흥시하고 다르죠. 다른 어디하고 대전하고 다르죠. 서울하고 다릅니다. 공주시이기 때문에 공주시에 맞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저는 청년들의 이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우리 같이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간도 필요하겠죠. 요즘 뭐 공유 공간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것 이전에 뭐 청년만 올 수 있는 카페를 하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상대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시에서 못 만듭니다. 근데 청년들이 늘상 대화하고 뭐 이런 메이커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시에서 할 일이에요.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받아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턴한 청년이에요. 저도 이제 55살인데 8년 전에 다시 고향으로 왔죠. 그래서 저는 직장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나와서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점점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토론이 없었잖아요. 지난 정부 때 이런 토론 없었잖아요. 이게 진전이라는 거죠. 그 진전을 실질적인 시책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재정을 투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이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주시에 꼭 필요하고 공주시 청년들의 처지와 요구에 꼭 맞는 정책을 개발하자, 그걸 발굴해내자, 만들어보자. 여기에 같이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참고 자료로 있는데 청년수당 같은 것이 우리한테 필요할지, 우리한테 필요하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근데 이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주면 예를 들어서 3,000명 정도에게 이게 처음 학생 처지를 벗어나서 처음 사회에 나와서 약간 불안정해서 안정되기 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청년층을 좀 한정하고 약 3,000명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청년 수당을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36억이 됩니다. 1년에 36억을 그렇게 쓰는 게 맞을지. 그러느니 이거를 쪼개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결국은 청년들의 정착 지원이죠. 그게 뭐 결혼, 출산, 육아가 됐든 일자리가 됐든 창업 지원이 됐든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됐든 청년들이 공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36억을 더 잘 쓰는 것이 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현금 복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6억 원을 청년 수당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그냥 이렇게 10만 원씩 드리면 공주시 시장은 뭔가 좀 깨있고 잘하고 있어. 청년들 행복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물에 그 모래가 술술 빠져나가듯이 그 10만 원이라는 매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잘 쓰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다만 거꾸로 한 50명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한 5억밖에 안 들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더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고 그것을 현실성과 이런 걸 따져보고 또 다음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일정한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면 내년도의 청년 정책을 여러분들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 말씀도 듣고 다른 지자체 정책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2020년도 청년 지원 정책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가려면 지금 예를 들면 전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중간중간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 얘기 있죠?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제시해 주면 훨씬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할 때쯤 올해 10월이나 11월이나 그런 때에 이런 형태가 됐든 약간 변형된 형태로 분과가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남아서 얘기를 한 것이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건 후속 작업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만나서 성과를 다시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사회자로서 오늘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은 있습니다. 따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정 시간보다 지금 1시간 정도 오버해서 10시까지 이 자리에 국권이 남아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공주에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향후에 적어도 이제 그 토론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진화된 어떤 그런 방식, 또 그 청년들이 주도하는 어떤 주체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토론회 같은 것들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너무 재미없어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